시각 디자인 리서치 민영림조 모로바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미팅 요약, 액션 플랜, 캐릭터 마케팅, 벤치마킹, 그룹 스케줄 정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월 29일 모로바와의 미팅 내용 요약입니다.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해 보았으며 각각 국산화, 대중화, 아이덴티티 강화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값비싼 돈을 주고 해외 제품을 사용하는 현실에 맞서 고동부, 회전기의 국산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하셨고, 향후에는 교육용 로봇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대중에게 접근성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덴티티 강화로는 기업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의 활동 계획은 캐릭터 마케팅, 벤치마킹, 최신 웹 트렌드 분석 총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마케팅에서는 향후 사업 확장에 있어 주력 소비자가 되어줄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입니다. 두 번째 벤치마킹에서는 동종업계의 기업 또는 성공적인 마케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마지막 최신 웹 트렌드 분석에서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게 될 홈페이지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후에 구축될 웹사이트의 구성에 기여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 마케팅 시장 조사 부분입니다. 먼저 국내 캐릭터 시장에 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이 마스코트, 캐릭터를 앞세워 기업의 인지도, 친밀감 향상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캐릭터 마케팅으로서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며 여러 논문에서도 큰 주제로 다뤄집니다. 지금 같은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캐릭터 마케팅은 특히나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금호타이어의 캐릭터 또로와 로로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고객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캐릭터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또로라는 캐릭터는 2019년 전체적인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캐릭터 리뉴얼 작업까지 거친 바가 있습니다. 친근한 캐릭터를 만들어 미래의 잠재 고객인 아이들이 금호타이어를 최초의 타이어 회사로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에게 친밀감을 확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S오일의 캐릭터 구도일이 있습니다. S오일의 기업 캐릭터 구도일은 캐릭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방울 형태상을 모티브로 디자인했고 S오일의 CI 컬러인 초록, 노란 계열의 색을 입혀 캐릭터를 완성시켰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브랜드 캐릭터에서 순수 캐릭터로 확장 중인데 캐릭터 사용 환경에 따라 가슴에 붙은 로고도 유연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기업은행의 캐릭터 기은센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캐릭터 기은센은 2015년 1월 2일에 런칭되었습니다. 기업은행을 찾는 모든 고객의 평생 파트너이며 세심하고 따뜻한 성격의 희망 로봇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CI 컬러와 패턴을 사용하여 신뢰감을 중요시하는 금융업의 이미지를 캐릭터로 풀어낸 사례입니다. 어려운 기업의 이미지를 캐릭터를 활용하여 친근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기업은행의 공식 디자인 경영 소개에서도 캐릭터는 기업의 얼굴이자 고객과 소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의 활용입니다. 앞서 본 기업의 사례들처럼 캐릭터를 런칭하여 활용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낮추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파생 굿즈를 통해 추가적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홍보가 가능하여 여러 기업들이 공격적 캐릭터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주력 상품 외에도 캐릭터만을 활용한 상품만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호타이어의 또로와 로로는 이런 캐릭터의 활용도가 높은 사례입니다. 또로와 로로는 공식 사이트에 캐릭터에 관한 스토리텔링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며 상품화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극장 CGV의 안내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유명하며 최근 그 기세를 이용하여 공식 상품을 출시하고 광고하였습니다. 팝업 광고, 영상 광고 등 캐릭터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하여 고객에게 호감도를 상승시킵니다. S오일의 캐릭터 구도일은 순수 캐릭터로서의 확장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및 각종 골프용품과 봉제 인형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 기업은행의 캐릭터 활용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기업은행은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에코백, 쇼핑백, 인형, 목베개, 이모티콘 등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고 또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도 광고에서의 노출, 블로그 운영 등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고객과의 소통을 캐릭터라는 매개체로 적극 이어가려는 태도가 돋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조사를 진행하며 적용성, 생명력, 표현력, 친밀성, 주목성, 확장성이라는 총 6가지의 캐릭터 브랜드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마케팅 논문 부분입니다. 캐릭터 마케팅의 중요성과 효과, 그 근거를 뒷받침할 관련 논문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구대학교 김영우 논술자의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캐릭터 영향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는 소수의 브랜드가 캐릭터 마케팅으로 프로모션의 극대화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캐릭터 마케팅이 소비자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의 청주대학교 이원중 논술자는 분석 결과를 통해 캐릭터의 로열티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캐릭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 한국디자인과학학회 이승환 논술자는 캐릭터 산업의 강점은 브랜드 파급 효과를 통해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갖는 것이라며 설명했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의 논문지 미국, 일본의 캐릭터 산업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캐릭터 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 논문에서 캐릭터 산업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캐릭터 산업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목표 고객층이 어린이에서 청소년을 거쳐 성인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비즈니스 활용 연구 논문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장한경 논술자는 최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캐릭터 마케팅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감성 마케팅 전략에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캐릭터 마케팅의 마지막 시안 제작 부분입니다. 모로바의 캐릭터 로고 시안을 보여드리기 앞서 기존 모로바 캐릭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배터리 형상에 비어있는 상단 부분을 모로바가 채우고 있음은 모로바가 100%를 완성하겠다는 기업의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몸체의 팔다리는 로봇을 의미하며 팔에 쥐고 있는 원의 형태는 모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디자인해본 모로바의 첫 번째 캐릭터 시안입니다. 모로바의 비전을 담아낸 캐릭터 모로바라는 이름으로 키워드 중 하나인 국산화를 상징하는 한글, 자음, 미음, 리을, 비읍을 배터리로 형상화하여 의인화한 캐릭터입니다. 초기의 캐릭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으며 첫 번째 캐릭터는 하단의 발이 모터, 양팔이 로봇, 몸체가 배터리를 상징합니다. 후에 이 캐릭터는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 로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로바 캐릭터의 디자인 시안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시안 첫 번째와 동일하며 하단의 발이 모터, 양팔이 로봇, 몸체가 배터리를 상징합니다. 좌측 상단은 최초의 시안이며 색감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베리에이션의 변화를 줘봤습니다. 발전된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공식 채널 운영도 가능합니다. 공식 채널을 운영하여 기업의 소식, 신제품 홍보, 새로운 고객층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중과 가장 가깝고 효율적이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센터 운영, FAQ, 다양한 이벤트 진행, 지속적인 기업 소식 업데이트 등의 컨텐츠로 소비자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 스티커입니다. 애플의 제품에는 왜 항상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또한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스티커를 받은 소비자는 스티커를 버리거나 보관, 사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만약 스티커를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가 브랜드의 간판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브랜드의 가치, 아이덴티티를 무의식적으로 상기,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고 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고작 스티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시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모로바 로고로 스티커를 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로바의 로고는 아직까지 대중에게 학습되지 않았으므로 로고 그 자체보다는 친근한 이미지의 상품으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분야의 기업인 NTN의 웹사이트입니다. 베어링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베어, 곰으로 비유하여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 또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언어 요일을 사용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시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진입장벽이 높은 공학적 브랜드 이미지를 허물고 좀 더 나아가 미래의 공학도, 사업가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NTN의 웹사이트 사례를 적용하여 모로바의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우측 상단에 띄워진 작은 배너로 기업 모로바의 웹페이지임을 상징합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념 등을 친숙한 느낌의 캐릭터와 함께 설명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로부터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활용하기 좋은 최신 웹 트렌드 구성 중 하나인 마이크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작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말하는 마이크로 애니메이션은 웹사이트 내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요소를 넣어 다채로운 웹사이트를 제작해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 마케팅과 벤치마킹으로 본 저희 조의 액션 플랜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모로바의 이름을 알리고 그 기회가 발판이 되어 차후 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저희의 그룹 스케줄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WBS 구성에 맞춰 진행된 저희의 그룹 스케줄 정리표입니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